자, 여러분 40페이지 53번부터 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의 공법행위는 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고죠, 신고. 또 신고를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와 수리 요하는 신고로 구별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신고에 대해서 반려를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처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지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구관광진흥법에 의한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 행위는 자, 사실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위 승계 신고는 법적 지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처분이라고 봅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돼요. 처분. 1번 틀렸습니다. 2번 볼게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학습비를 받고 원격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자 원격 평생교육 시설은 자 읽어볼게요.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할 경우에는 행정청은 신고 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적 이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자 원격 평생교육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수리를 형식적인 요건만 따져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실체적 사유를 들어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여기 좀 초점을 맞춰줘야 되고. 자, 형식적 요건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런데 자, 이것을 반려했을 때 자, 원격 평생교육 시설을 지금 신청했는데 그것을 반려했을 때 자, 처분성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죠. 다시 원격 평생교육 시설 자체는 자,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되지만 그것을 반려했을 때는 처분성이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건축 허가의 법리랑 비슷하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원격 평생교육 시설하고 건축 허가도 자, 건축 허가도 기본적으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죠. 원칙적으로는 요하지 않는 신고인데 예외적으로 수리 요하는 신고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자 건축 신고 또는 착공 신고 반려행위는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 그리고 자, 예외적으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일 때, 건축허가가 수리 요하는 신고일 때는 자, 명의 변경 신고. 이것도 권리 의무 관계 변화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허가가 의제된 경우에는 수리를 요합니다. 자, 다시 건축 허가는 이런 순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수리를 요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명의를 변경한다,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허가가 의제된 건축 신고의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고 그리고 건축 신고나 착공 신고 자체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처분성이 있다.
자, 그래서 53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인허가 의제의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는 자,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신고만 하면 뭐 건축을 할 수 있고 안 돼요. 수리가 필요합니다. 수리가 필요합니다. 인허가 의제된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주민등록신고는 수리 요하는 신고입니다. 그래서 자, 수리 요하는 신고는 효력 발생이 뭘로 되는 거예요? 수리를 통해서 효력이 발생되는 거고,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는 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틀렸죠? 수리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수리 요하는 신고인데, 근데 이거는 전제 조건이 붙어요. 자, 집등록 신고를 할 때 수리 요하는 신고긴 한데, 자, 여러분 뭐만 따지면 되는 거죠? 거주 목적인지만 확인하고 수리해주면 됩니다. 자, 이걸로도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수리 요하는 신고이긴 한데 수리를 할 때 자, 다른 거 묻지 마시고 거주 목적인가요?만 확인하면 돼요. 거주 목적인 거예요. 확인하면 됩니다. 저도 이제 주소지를 잠깐 옮겨야 될 일이 그러니까 주소지를 잠깐 옮겨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때 통장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딱 진짜 이 질문만 하더라고요. 다른 거 안 물어보고 거주 목적이신가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른 거 확인하지 않아요. 다른 거 확인하지 않는. 자, 그것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54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사연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부동산 투기나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 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이게 뭔 말이냐면 혹시 그러니까 요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혹시 부동산 투기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1번은 맞는 말이죠. 거주 목적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되고 웬만하면 전신고 받아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2번 갑니다. 2번. 자, 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 3항에 의하면 자, 의원 개설 신고. 자, 의원 개설 신고 기본적으로 수리 요하는 걸까요? 요하지 않는 걸까요?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의 대표적인 게 의원 개설 신고입니다. 의원 개설 신고 수리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신고 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신고 필증의 교부가 없으면 개설 신고의 효력이 없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의원 개설 신고가 수리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 수리 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럼 이때 신고 필증이라는 건 뭐예요? 신고를 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신고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는 신고 필증 뭐라고 표현하냐면 확인 절차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신고 필증은 신고를 했어요 라고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고 필증을 주면 좋겠지만 안 줬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미 신고는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2번. 신고 필증의 교부가 없다 하더라도 개설 신고의 효력은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별표 치시고. 자, 건축법상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아주 잘 나오는 겁니다.
자, 4번.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양도에 의한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자, 단순히 양도, 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했다는 사실에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 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지위승계 신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 맥락이 같은 거죠, 이거랑 이거랑. 그렇죠? 자, 이거 두 가지 특징이 뭡니까? 법률 관계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법률 관계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수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지위승계 신고, 명의 변경 신고 이런 것들은 법률 효과의 변경이라든가 법률 효과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위생법상 지위승계 신고라고 지금 4번에 나왔지만 이 앞에 LPG 사업이라고 나오든 뭘로 나오든 간에 지위가 승계되고 명의가 변경되는 것은 법률관계의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수리를 요하는 거다. 이렇게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판례로도 LPG 충전소 지위 승계 신고 이런 것도 판례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거니까 LPG냐 식품위생법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4번의 정답은 그래서 2번으로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55번 들어갑니다. 55번. 자, 사인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1번.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수리 요하는 신고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납골당 설치 신고는 그쵸, 이것도 수리 요하는 신고죠. 수리 요하는 신고. 자,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란 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의사로 이를 수령하는 적극적인 행위이므로 자, 수리 행위는 신고 필증의 교부와 같은 행정청의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똑같아요. 수리를 요하는 거든 요하지 않는 거든 신고 필증이라는 것 자체가 갖는 것은 확인에 불과한 겁니다. 확인. 그래서 신고 필증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꼭 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신고했어요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자, 신고 필증 교부행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수리는 신고 필증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꼭 그런 건 아니다. 자, 이것도 사실 납골당 관련한 판례에서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수산업법상의 어업의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맞아요. 자, 여러분 네 가지 판례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정도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일단 주민등록. 자, 주민등록 수리 요하는 거, 주민등록 신고. 그다음에 어업 신고. 그다음에 납골당 설치 신고. 그다음에 자, 이런 거 다 수리 요하는 거예요. 수리 있어야 돼요. 수리 있어야 되는 판례로 유료 노인주택 설치 신고, 어업 신고, 납골당 설치 신고, 주민등록 전입 신고, 수리 요하는 걸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바로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요런 거랑 요런 거 이렇게 정리하셔도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풀 수 있어요. 당연히 지위 승계하고 명의 변경하는 것도 수리 요하는 거고 이런 것도 수리 요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 내려갈게요. 56번. 건축법상 인허가 의제를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자, 이거는 건축신고에 따로 정리했었죠. 인허가 의제도 수리 요한다. 당연하겠죠. 이쪽 거. 자, 1번 맞는 말이고. 2번. 자, 건축법상 착공신고의 경우에는 신고 그 자체로서 법적 절차가 완료되어 행정청의 처분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에 해당한다. 2번이 틀렸네요. 자, 이것도 이유도 알아두면 좋죠. 왜 그래요? 건축신고하고 착공신고를 반려하게 되면 신고인에게 불안한 법적 지위를 주기 때문에. 불안한 법적 지위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뭐 똑같은 거 나오는 거죠. 지금 3번 주민등록, 4번 지위승계. 자, 그래서 3번, 4번은 다 맞는 말인데 2번이 틀렸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작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작용법. 자, 행정작용법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행정입법. 행정입법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행정입법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처분서 갖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파트는 실은 제가, 지난주인가요? 제가 지난주죠. 행정기본법 특강했던. 행정기본법 특강하면서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행정기본법 복습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규칙이 우리가 말로 규칙이라고 부르는 것이 세 가지 종류의 성격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법령으로서의 규칙, 뭐 국회 규칙, 감사원 규칙, 헌재 규칙 얘기할 때 그런 규칙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법규명령이냐 행정규칙이냐 할 때 규칙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얘기할 때 규칙이 하나가 있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법규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즉 대외적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나누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기초해서 우리 문제를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7번 보도록 할게요. 57번. 자, 1번 보겠습니다. 법규명령이 법률에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대강을 정하고, 이런 거 밑줄 그어야 되죠? 대강을 정하고, 그 중에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재위임이 허용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재위임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대강을 정했을 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강을 정하고 여기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자, 행정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는 법령의 규정으로부터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그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진 경우라 하더라도 형식상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행정규칙 형식의, 여기 고시는 행정규칙 형식이죠.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자, 형식은 행정규칙 형식인데, 즉 구시 형식인데, 자, 그 다음에, 자,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거의 대표적인 형태가 법령, 보충, 규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규칙이 법령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할 때, 자, 규칙이 법령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할 때 우리는 행정규칙 형식이지만 법규명령이라고 보는 거고, 이 법규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규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법규성은 우리 판례에서는 대외적 구속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자,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 3번 별표 쳐야 돼. 자주 나오는 3번. 자,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에 근거가 없어 무효이더라도 나중에 법률이 개정되면 개정돼서 위임의 근거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다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자, 특이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위임의 근거가 없는 상태였는데 근거가 생기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법규명령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개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경우 자, 처분성이 인정된다라고 되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행정입법 즉 법규명령은 처분성이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집행행위에 매개 없이 직접,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집행행위에 매개 없이 직접. 집행행위에 매개가 있으면 그거는 입법이죠. 그냥 말 그대로. 근데 집행행위에 매개 없이 직접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주면 그것은 우리가 처분성을 인정한다. 뭐 두밀분교 조례라든가 향정신성 의약품 목록이라든가 그런 거 처분성 인정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여러분 3번은 그런 거예요. 3번은.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줄 알고 아기가 살고 있었는데 부모가 가출했다가 돌아왔어. 그러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그런 거니까 위임의 근거가 없었는데 다시 위임의 근거가 만들어졌어. 그러면은 다시 자식도 부모 자식 관계로서 다시 자식이라고 하는 법적 관계가 성립되는 것처럼 그런 흔하지 않는 사례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자, 58번 가겠습니다. 58번. 자, 조례에 대한 통제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기하는 조례안의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은 조례가 공포된 경우에 또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자, 제소기간 내이면 제기할 수 있다. 공포된 경우에도 무효 확인 소송은 조례가 공포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있으며 제소기간 내면 제기할 수 있다. 자, 이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뭐가 있냐면 공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포권. 그쵸? 조례 공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거고 조례 의결권은 지방의회에게 있는 거죠. 근데 지방의회에서 만든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마음에 안 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부하면 거부되는 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지방의회는 재의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재의결을 했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통은 어쩔 수 없다 하고 공포를 하는데 공포를 하지 않고 있으면 지방의 의장에 의해서 공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한 것이 아니라 재의결돼서 공포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무효 확인 소송을 건다고 하면 이거는 소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제소기간 내면 제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그거를 잘 이제 구분을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제기되는 유효판 조례안에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은 대법원에 제기된다. 또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조례가 처분성을 갖는 경우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며, 맞죠? 피고는 조례를 의결한 지방의회가 된다. 틀렸습니다. 피고. 그럼 조례에 대한 피고는 공포권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포권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장, 우리가 단체장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런데 그 법안이 교육과 관련한 거예요. 교육조례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시도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자, 시도교육감이 공포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앞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야? 시도교육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시도교육감. 이 시도는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역. 왜냐하면 교육감은 광역 단위로밖에 뽑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시는 어떻게 보면 특별시와 광역시를 의미하는 시지, 고양시, 원주시, 춘천시 이런 데 얘기하는 시가 아닙니다. 그거는 기초를 얘기할 때 쓰는 시군구라고 얘기할 때 그 시는 기초시고, 이건 좀 광역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와 같은 시도 교육감이 공포권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3번 조례가 처분성을 갖는 경우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이거나, 그쵸?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이거나 교육감이 돼야 되는 거죠. 시도 교육감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등일분교 조례 같은 경우, 등일분교 조례 같은 경우를 다툴 때는 교육감을 상대 피고로 싸워야 되는 거죠. 교육 관련 조례니까 그런 경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자체에 직접 기본권 침해를 받은 자는 조례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헌법소원 제기 가능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헌법소원은 이런 소송 요건이 까다롭지가 않아요. 그냥 기본권 침해받으면 할 수 있는 게 헌법소원이야. 그런 경우를 이제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게 헌법소원이니까, 헌법소원은 대부분 기본권 침해가 됐다? 그럼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다? 그럼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다. 맞는 선지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9번 가겠습니다. 59번. 자, 59번에 1번 볼게요. 59번 1번.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위법의 형식은 자,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 맞습니다. 예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위임위법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감사원 규칙도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2번. 법규명령이 이의미가 근거가 없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똑같은 거죠.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엄마가 찾아왔을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용으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불용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닌다 라고 하는 건데, 자, 그래서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 것은 법령의 위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불용에서 변경한 경우, 그러면 행정규칙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법령 보충 규칙은 법령의 위임이 있고 그 법령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처분 요건을 불용해서 정했다. 그러면 그거는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 정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법률에서 하위 법령이 위임을 한 경우에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의회 유보 원칙과 무관하다라고 되는데, 그렇지 않죠. 의회 유보 원칙에 입각해서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의회에서 정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의회에서 정한 건 아닌지, 그러니까 다른 데서 정한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옳지 않네요. 4번이 옳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60번 보겠습니다. 60번. 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에 관련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 없이 가능하죠. 자, 여러분, 이제 원래 원칙은 포괄적 위임 안 되는 거죠. 원칙은 포괄적 위임이 안 되지만 지방자치의 자치 조례나 그 다음에 공법단체의 자치법적 사항 정관의 경우에는 자, 포괄적 위임의 예외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자, 이게 부천시 담배 자판기와 관련한 판례인데, 자, 담배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된 판매기를 철거하도록 한 부천시 조례는 기존 담배 자동 판매기 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례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90년대 중반 정도쯤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쵸? 95년도 판례네요. 95년도 판례. 이게 당시에 어쨌든 뜨거웠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 담배 자판기가 지금은 없지. 여러분 못 봤죠. 근데 옛날에 되게 많았어요. 90년대 초반에는 담배 자판기가 되게 많았어. 여기나 이런 데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요거 조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없어지는 분위기로 되는데, 근데 그때 이 판매업자들이 직업의 자유나 재산권 제한한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걸 받아줬죠. 그래서 그런 조례안이 좀 부침을 당했으나 그 이후로는 점점 없어지는 분위기가 되긴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맞는 말이에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요즘 들어 좀 나오는 판례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조례로 규정하고 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죠.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그쵸. 이것도 헌법상 직업의 자유랑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법률의 유임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 처리하는 업무가 자치사무라는 거 있고 기관사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치사무인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죠. 그래서 가능하다고 보지만 기관 위임 사무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위임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관 위임 사무라고 본 거죠. 자, 4번. 국민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 자녀 이상 세대 중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라고 봤는데, 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자치사무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자치사무로 인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포괄적 위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61번 보겠습니다. 61번. 자, 61번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하나의 사례 하나 정도를 좀 정리를 같이 좀 할게요. 자, 노인복지사업인데, 노인복지사업. 자, 노인복지사업에 보면요. 자, 노인복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노인복지법.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복지사업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노령연금의 대상자를 여기서 65세 이상이라고 정했죠. 여기서도 당연히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 노인복지 사업 지침에 자, 노령연금의 대상자를 70세 이상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노인복지 사업 지침 있죠. 요 지침은 지금 상위 법령을 위반한 거죠. 상위에서 65세 이상이라고 했으면 65세 이상이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70세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65세에서 70세 사이가 노령연금의 대상자에서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상위 법령을 위반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기억법 볼게요. 기억법. 자, 운전면허에 관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대외적 구속력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거랑 거꾸로 된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여러분, 시행규칙이 뭡니까? 시행규칙이 대통령령이에요? 불령이에요? 불령이 시행규칙이에요. 불령이 시행규칙. 여기서 얘기하는 시행규칙은 행정규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대통령령을 우리가 시행령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을 우리가 시행규칙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거는 형식이 법규명령 형식이에요? 행정규칙 형식이에요? 행정규칙이야? 형식이 법규명령이잖아. 형식은 법규명령이잖아요. 그렇죠? 법규명령 형식이에요. 형식인데, 자, 여러분 거기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정처분의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행정처분의 기준이라는 말은
이게 내용적으로 법규 명령이라는 거예요? 행정규칙이라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행정규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규 명령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행정규칙, 기준에 불과한 거라면 이거는 행정규칙이냐 법규 명령이냐를 따져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따질 때 이거는 이게 대통령령 형식이면 시행령 형식이면 그러니까 행정규칙, 내용상 행정규칙이라도 법규 명령으로 봐줍니다. 하지만 불용의 형식이라면 다시 얘기해서 행정규칙 형식이라면 이거는 행정규칙이라고 봐요. 다시 이런 형식을 띠고 있는 즉 법규 명령의 형식을 띠고 있는 대통령령이나 불용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내용상 행정규칙이야. 그러면 그거는 본질적으로 법규 명령이냐 행정규칙이냐를 따질 때 형식을 좀 중시해 봐서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면 법규 명령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불용 형식 행정규칙이라면 행정규칙이라고 봐요. 그러면 자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행정규칙일 때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겠죠. 자 그러면 기업번은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겠죠. 행정규칙이라고 보니까. 자 니은번 보겠습니다. 니은번. 행정각부의 장이 정하는 특정 고시가 비록 법령의 근거를 둔 것이라도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을 벗어나는 것일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게 지금 그 사례야. 이게 지금 법령의 위임을 벗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니은번도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볼게요. 상위 법령에서 세부 사항 등을 시행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을 경우, 자 여러분 여기서 시행 규칙 법규 명령 형식이에요, 행정 규칙 형식이에요? 법규 명령 규칙이라니까 시행 규칙. 자 세부 사항 등을 시행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어. 그럼 법규 명령 형식이야. 그런데 고시는 행정규칙의 형식이에요? 법규명령 형식이에요? 행정규칙의 형식이죠. 근데 고시 등으로 정했어요. 그러면은, 자, 고시 등으로 정했어. 그쵸? 이거는 이거랑 상관이 있는 건 아니고, 상위법령에서,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정하라고 했으면 법규명령 형식으로 정해야 되는 거고,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정하라고 했으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정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시행규칙이라고 정해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행규칙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법규명령 형식이구나. 고시라는 단어를 봤을 때, 행정규칙의 형식이구나. 이걸 봐야 되고. 이걸 어겼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리을번 보겠습니다. 리을번. 자,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하위 불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위임이 없는데 변경했어요. 이거는 위임이 없으면 변경했어요. 이것도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 1번은 이래서 1번은 자 불령 형식으로 행정처분의 기준, 즉 행정규칙을 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규칙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니은번 상위법령을 위반했어. 범위를 뛰어넘었어. 일탈했어. 그런 것도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그 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정하라고까지 위임이 돼 있는데 그 형식을 지키지 않았어? 그러면 그것도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니을번 그 다음에 자 뭡니까? 위임이 없어. 위임이 없는데 변경해서 규정한 경우도 여러분 그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되셨죠? 그래서 61번은 모두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62번서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